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산업혁명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의의입니다. 여기에서는 노동집약적 공업화로 산업혁명의 단초를 마련한 국가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의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 주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중화공업화라는 형태로 진행된 산업구조 고도화에서 정부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는 민간 주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여기에서는 1970년대 추진 동력을 잃은 정부 주도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어받아 1980년대에 진행된 민간 주도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넷째는 고도화된 산업에서의 성장 생태계의 구축입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면서 성장하는 대기업 집단과 이에 수직 계열화한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공업국가에서 사양산업이 된 산업을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정 기술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집약적 공업화를 수행하여 산업혁명의 단초를 마련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산업혁명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동집약적 공업화는 저임금에 바탕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임금 상승을 통한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었습니다. 숙련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이며 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 산업을 고도화하여야 임금 상승을 통한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는 노동집약적 공업화로 산업혁명의 단초를 마련한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하는 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집약적 공업화를 추진한 민영기업이 그와 같은 과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노동집약적 공업은 저임금을 무기로 하여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었으며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도 않고 산업 연관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진입에 어려움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숙련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이며 지식 집약적인 산업은 그와는 달리 저임금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전후방 연관 산업도 많아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했는데 노동집약적 공업화를 추진한 기업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1970년대에는 중화공업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류 경제학은 중화공업화가 투자의 비효율성 및 국가 개입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 그에 따른 성장률 저하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중화공업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가가치와 총요소 생산성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나 중화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중화공업 부분의 투자는 줄고 경공업 부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제조업 전체의 생산이 더 커졌을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한국의 중화공업화 정책이 동시에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한 과속이 문제였다고도 합니다. 중화공업화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어서 당시의 중화공업화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최선의 정책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화공업화는 이후 한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데 디딤돌을 놓았다는 것만은 틀림없으며 정부 주도의 중화공업화가 현재 한국의 경제 시스템의 원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구조 고도화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부 주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